네, 이번 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유모던 첨가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탭이라는 약품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단탭의 성분, 그 다음에 단탭 급여 방법, 그 다음에 효과, 그다음 실제 농장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인데요. 유청 분말, 감자 녹말, 포도당, 탄산칼슘, 효모, 염화나트륨 등 보기에는 크게 특별한 어떤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 방법은 이유하고 나서 다음날 오전에 2알, 그 다음에 오후에 2알, 총 하루에 4알을 5일 동안 급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 통에 총 10개의 알약이 들어있어서 이제 모든 2당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50두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하루에 이제 모든 한 마리에게 20알 이상을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단탭을 제조한 회사에서 직접 요청해서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팜플렛인데요. 보시면 생시체중 향상, 체중 편차 감소, 폐사율 감소, 생존산자 수 증가, 비행산일수 감소, 분말률 향상, 굉장히 좋은 효과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자료 말고 혹시 실험 데이터가 있느냐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자료를 보내줬는데요. 이 자료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탭을 급여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의 30일까지 폐사율을 봤을 때 1.5에서 2% 정도 감소했다라는 내용으로 앞에서 이제 약간 생산 성적에 대한 효과에 집중한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단탭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17년도 10월에 2주 정도 덴마크 농장에 이제 실습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습했던 농장 중에서 이제 2곳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이 단탭 제품을 이유하고 나서 모돈에게 이제 첨가하는 것을 봤고 제가 그 교배 관리자에게 이 약품의 어떤 효과를 물어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총산에 1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되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귀국하고 나서 그 제조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10통을 제가 수입을 해서 정말로 총산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은 전라도 소재의 모든 천두 일괄사육 농장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10통을 받아가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차를 비슷하게 맞춘 상황에서 18년도 7주에서 16주까지 교배 대상 모돈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이후하게 되면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모돈 2당 하루에 5알씩 급여를 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은 원래 권장은 오전에 2알, 오후에 2알, 그래서 하루에 4알을 이제 급여하는 건데 저는 제가 봤던 이 시럽가든 농장에서와 동일하게 그냥 오전에 5알만 급여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했고요. 그래서 생시체중, 그 다음에 총산자수, 그 다음에 재기발정일 등 정말로 실험군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같이 참여한 한승재 수의사가 굉장히 저랑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결과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기발정일입니다. 재기발정일의 경우는 단탭을 급여한 실험군에서 0.7일 정도 재기발정일이 단축이 됐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되게 유의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수태율과 분만율입니다. 수태율과 분만율 역시 단탭을 급여한 실험군에서 수태율은 4.7%, 그 다음에 분만율은 3.7%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태율의 경우는 제가 기준을 여기 보시면 이제 실험군 210두, 대조군 189두인데 30일까지 이제 재발이 난 것만 포함했을 때를 이제 수태율로 계산했고요. 분만율은 이제 임신해서 이제 분만할 때까지 사고 전체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어쨌든 실험군에서 수태율과 분만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총산 부분인데
실험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총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험군 모돈 46두와 대조군 49두의 산자수를 총산을 봤을 때 14.77두와 14.84두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산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산차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산자수의 차이도 없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재기발정일을 분석한 데이터는 모돈 두수가 210두와 186두 이렇게 나타나는데 분만 모돈의 두수는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제가 이제 농장에서 이제 분만을 할 때 목요일날 아침에 6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모돈이 분만을 하면 바로 체중을 측정을 했고 그거를 매일 할 수가 없고 매주 목요일마다 한 달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기를 평가했던 실험관 대종군의 모돈 수와 그다음에 산자수 그리고 자돈의 생시체중을 비교한 모돈의 수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미돈 발생률인데요. 체미돈을 분만한 모돈의 비율은 실험군은 63%, 대조군은 81.6%로 대조군에서 약 18.6%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체미자돈 발생률을 보게 되면 실험군은 15.4%, 대조군은 17.1%로 대조군에서 1.7% 정도 체미자돈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시체중인데요. 모돈 46두와 대조군 49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실험군에서 평균 생시체중이 약 104g 그리고 비율로는 7.9%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유의성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체중을 0.2kg 단위로 제가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이제 총 전체 두수는 실험군은 599두, 대조군은 673두의 포유자돈을 대상으로 체중을 측정을 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좀 더 편하게 보시게 되면 단순히 그 평균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즉 작게 태어나는 애들이 비율이 줄고 그 다음에 크게 태어나는 애들의 비율이 이제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생시체중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생시체중을 측정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포유 자돈들의 출하할 때까지의 어떤 출하 일령, 그 다음에 폐사율까지 추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생시체중을 기준으로 제가 논문의 데이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상 출하 일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은 이제 논문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제가 A 농장의 그 실험군과 대조군의 생시체중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생시체중별로 제가 적용을 했을 때 실험군은 출하 예정일이 약 171일, 그 다음에 대조군은 176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실험군에서 생시체중이 104g 증가하면서 출하 일령은 5일 단축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일령이 5일 단축됐기 때문에 비육돈이 하루에 3kg씩 사료를 섭취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 5 일반 사료가 키로당 379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5,600원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폐사율인데요. 이거는 피그 333에 나와 있는 생시체중과 그 다음에 출하까지의 폐사율을 나타낸 데이터를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농장을 이 데이터를 적용해 보면 실험군의 폐사율은 12.8%, 대조군은 14.1%로 약 1.3%의 그 육성률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이 농장의 2018년도 평균 실산 12.8두와 그 다음에 회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육성률을 적용하게 되면 이 폐사율, 즉 1.3% 폐사율 감소 효과는 MSY 0.4두 이상의 상승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다른 논문의 데이터를 제가 적용했는데요. 왼쪽은 논문의 데이터고요. 이 오른쪽은 이 농장의 생시체중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피그 삼성선에 나온 그래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1.3% 정도 폐사율이 차이가 났고요. 다른 논문을 적용을 했을 때는 1.1%로 비슷한 폐사율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 차이가 나고 이제 실상과 회전율, 육성률을 적용하면 MSY 0.35도의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품을 사용을 했을 때 약품의 어떤 비용, 추가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약품을 사용함으로 있어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이익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탭을 적용을 했을 때, 경제성 평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돈 두당 이 농장의 경우는 29만 9천 원의 이익을 발생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하일령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험군은 171일, 대조군은 176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출하일령이 5일이 단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비육돈 두당 사료비는 5,600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이거를 모돈 두당으로 계산했을 때 이 농장의 2018년도 경영분석 자료 결과 그 자동 판매를 제외한 MSY 기준으로 25.4도를 나타내는데 이 성적을 적용했을 때는 모돈 두당 14만 4천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논문에 아까 두 개 소개해드린 논문 두 개에 따라서 육성률이 1.1%에서 1.3%의 실험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적용했을 때 MSY가 한 0.4도 이상 증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군의 대조군보다 분만율이 3.7% 증가하는 결과를 앞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분만율 상승분에 의해서 이 농장의 연간 출하두수는 약 967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MSY로 환산하게 되면 약 0.97두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연간 출하두수는 모돈 상시 모돈수와 이 농장의 2018년도 성적 회전율 2.49, 그 다음에 이유두수 11.5두, 그 다음에 이후 육성률 91.3%를 적용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탭 구입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인데요. 2018년도 7월 6일 환율을 기준으로 제가 모돈 40두 급여 방법을 적용했을 때 모돈 두당 약품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약 4,000원 정도 약품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총 경제적 평가를 해보면 출하일령 단축에 대한 사료비 절감 부분, 그 다음에 폐사율 감소에 의한 출하도수 증가 부분, 분만율 증가에 의한 출하도수 증가 부분을 더하고 마지막 추가로 소요된 약품 비용을 빼게 되면 모돈 두당 약 29만 9천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